이 글은 걷기의 의미를 인문학적 입장에서 선찰한 겁니다. 일단 밑줄 그어야 되겠네.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걷기라는 걸 뭐 과학적으로 볼 수도 있고 취미 삼아서 가볍게 쓸 수도 있지만 얘는 인문학적.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걷기라는 행위가 보통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해서 걷기를 한다.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걷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위인 것처럼 보이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걷기는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이 된 상태를 느낄 수 있고 걷기를 통해 마음의 풍경을 지나가며 떠오르는 생각들을 성찰할 수가 있고 성찰은 반성하다, 뒤돌아보다 이런 뜻이죠. 걷기는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여행하는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밑에 미리 볼게요. 글쓴이가 이 길을 걷게 되는 이유, 글을 걷는 이유는 뭐냐? 걸으면 불안이 떨쳐질까 봐서, 즉 힘든 마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걸으면 힘든 마음이 극복이 되나 봐요. 일을 쉬기 위해서나 일을 하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거나 새로운 일을 구상하기 위해서. 뭐 그러려면 앉아서 누워있는 게 제일 낫지 않나? 왼쪽 위로 이제 제목 올라올게요. 걷기의 발견. 다시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읽기 전에 걷기와 관련된 체험들 가운데 인상 깊었던 일을 말해봅시다. 패스. 다음은 걷기와 관련해 서로 다른 세 분야의 길입니다. 서로 다른 세 분야의 글, 서로 다른 분야의 글 세 편. 자,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입장이 다르구나.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관점을 살피면서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뭐 나오겠어요? 가나다 한 다음에 맨날 나오는 말들 있죠. 윗글 가는 나와 달리 어쩌고 저쩌고. 다는 가나와 달리 어쩌고. 가나다 모두 어쩌고. 그러니까 걷기에 대해서 특성 확인해야 하고 끝까지 읽은 다음에 주제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시작해보죠. 걸어서 곧 끝까지 바다 쪽으로 불이 모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기가 육지고 여기가 바다다라고 하면은 고지면은 여기에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내가 걷는 길은 도로와 샛길을 합쳐서 구불구불 얼추 10km가 된다. 여기에서의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글쓴이 자신이 될 것이다. 나는 힘들었던 10년 전 이 길을 걷기 시작했었다.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과거 경험을 언급해주고 있다. 10년 전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10년 전 이 길을 걸을 때, 그리고 지금 길을 걸을 때의 느낌이나 생각, 뭐가 다른지 10년 전에는 걸었습니다. 왜? 걸으면 불안이 떨쳐질까 해서, 휴식을 위해서, 새로운 일을 구상하기 위해서. 10년 전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 1. 걸으면 불안이 떨쳐질까 해서이다. 그 이후로 나는 자꾸 이 길로 돌아왔다. 이 길에 오면 불안이 좀 떨쳐지나 본데요. 일을 쉬기 위해서도 있고 2번 일을 쉬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고 3번 일을 하기 위해서일 때도 있었다. 생산지향적 문화에서 사람들이 살면 눈 뜨고 잘 때까지 뭔가를 생산해내야지. 생산지향적 생산이 최고야. 생산해야 돼에서는 대개 생각하는 일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끊고 사실 아무 일도 안 하기란 쉽지가 않다. 여기 요만큼 생산지향적 문화에서는 대개 생산하는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으로 여기는데 요거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 통념. 보통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실 아무 일도 안 하기란 쉽지가 않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슨 일을 하는 척 하는 것이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일은 걷는 것이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걷기의 의미. 걷는다라는 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장 가까운 일이 바로 걷기다. 인간의 의도적 행위 가운데 생각하면서 몸 움직이는 것 가운데 육체의 무의식적 리듬, 숨 쉬는 것, 심장 뛰는 것. 심장 뛰고 숨 쉬는 거는 우리가 의도하나 안 하나? 안 하죠. 옆에 무의식적인 움직임. 무의식적 움직임에 가장 가까운 것이 보행이다. 내가 생각했을 땐 걷는다라는 게 가장 무의식적인 것이다. 보행은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끊고 존재하는 것과 무언가를 해내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다. 일을 하면서 하지 않는 거다? 걷기라는 건 양면적 성격이 있구나. 두 가지 성격. 존재하는 것과 무언가를 해내는 것, 일하는 것, 일하지 않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걷기라는 건 뭔가 미묘한 균형이라고. 생각과 경험과 도착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육체 노동이라고나 할까? 보행이라는 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육체 노동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거지. 수년간 걷기를 다른 일의 수단으로 삼아왔던 내가 걷기에 대해 글을 쓰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수년간 걷기를 다른 일의 수단으로 삼아왔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나의 걷기에 대한 과거의 생각. 과거에는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나 그 행위 그것 자체가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했대요. 걸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걸어왔었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걷기에 대해서 생각이 내가 조금 달라졌어. 밑으로 내려올게요.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걷기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 가까운 일이다.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에다가 밑줄 그리고 무의식적인 행위. 그래서 옆에 나와 있죠. 육체의 무의식적 리듬에 가장 가까운 의도적 행위다. 인간의 행위를 의식적 행위와 무의식적 행위로 나눈다라고 하면 무의식적 행위에 가장 가까운 의도적 행위, 걷기는 한 요쯤에 있는 거예요. 일하는 것과 일하지 않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다. 존재하는 것, 앞에 말이 빠졌네. 그저 존재하는 것. 그저 존재하는 것과 무엇가를 해내는 것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다. 생각과 경험, 도착 이외에는 생산하지 않는 육체 노동이다. 어쨌든 몸을 움직이는 것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을까? 네. 첫 번째 단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나에게 있어서 걷기란 이러한 의미입니다. 끝. 다음 페이지. 이상적인 보행은 이런 것이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두 번째 단락의 핵심되는 단어는 이상적인 보행이네요. 이상적 보행 무슨 뜻이에요? 최고의 보행. 그 정도겠지. 보행은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이 된 상태입니다. 밑줄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된 상태입니다.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이 되어 있다. 가까워지고 있다. 일치하는 상태다. 오랜 불화 끝에 대화를 시작한 세 사람처럼 몸, 마음, 세상 이 세 가지를 불화 끝에 세상을 시작한 세 사람 몸, 마음, 세상 이렇게 세 가지로 비유해주고 있죠. 문득 화음을 들려주는 새 음표처럼 몸, 마음, 세상을 세 사람, 새 음표로 역시 비유해주고 있지. 걸을 때 우리는
육체와 세상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육체와 세상 속에 머물 수가 있다. 어쨌든 걷는 건 세상 속을 걷는 거지만 걸으면 세상과 어떻게 시달리지 않을 수 있어. 하지만 세상 속에 있으면서 걸을 때 우리는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서 생각을 펼칠 수가 있다. 생각에 빠지면서 생각을 펼칠 수가 있다. 사실은 문장의 앞뒤가 말이 맞지가 않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먹으면서 먹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 건데 앞뒤가 모순이 돼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역설. 생각에 빠지지 않으면서 생각할 수가 있다. 곧 여기저기에 흐드러져 피는 보라색 잎핀 꽃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아직 때가 아니어서인지 벌써 때가 지나서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샛길로 통하는 도로의 그늘진 가장자리에는 하얀 레인꽃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요만큼 이 글쓴이가 지금 산책하면서 걸으면서 바라보고 있는 풍경에 대한 묘사. 묘사는 뭐예요? 그림을 그리듯이 대상 설명하는 거예요. 냉이꽃을 보자 어렸을 때 가서 놀던 산비탈이 생각이 났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하얀 꽃을 통해서 어릴 때 놀던 산비탈이 떠올랐습니다. 아, 하얀 냉이꽃은 옛날 생각을 하게 해주는, 과거를 회상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되겠구나. 저것을 통해서 과거를 생각하게 됩니다. 해마다 그 산비탈에 제일 먼저 하얀 냉이꽃이 흐드러져 피었던 것도 생각이 났다. 회상. 내 주위로 검은 나비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 바람에 날리기도 하고 날개를 파닥거리기도 했었다. 검은 나비들을 보니 또 옛날 어느 때가 떠올랐습니다. 냉이꽃을 보면서 산비탈이 떠올랐고 검은 나비들을 보면서 옛날의 어느 때를 또 떠올렸고 장소를 넘나들다 보면 시간도 넘나드는 일이 쉬워지는 것 같다. 즉, 지금 내 몸뚱아리는 어디에 있어? 현재에 있어. 하지만 걷다 보면 시간을 넘나들어서 과거도 생각하고 아, 내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미래도 떠올릴 수가 있게 되고 계획에서 추억으로, 계획이면은 미래겠죠. 추억으로, 추억이면은 과거겠지. 넘어 들어가고 거기서 또 관찰로 넘어가고 그러면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갑니다. 과거 밑에다가 추억이라고 쓰면 되겠지. 미래 밑에다가는 또 뭐라고 써놓으면 되겠어요? 계획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언제 시간과 이렇게 장소를 막 넘나들 수 있어? 걸으면서. 밑에 글쓴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보행. 그러네. 아까 처음에 이상적인 보행 이게 핵심어가 될 거예요 라고 해놨는데 진짜 핵심어가 되고 있네.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이상적인 보행은 몸과 마음과 세상이 한편이 되는 상태입니다. 몸과 마음과 세상, 세 개를 묶어서 세 사람, 화음을 들려주는 세 음표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옆에 쓰여져 있지만 대놓고 한번 씁시다. 몸, 마음, 세상. 요 세 가지를 세 사람, 세 음표에 비교했다. 육체와 세상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육체와 세상 속에 머물 수가 있고 하얀 냉이꽃 보며 어린 시절 떠올리고 검은 나미를 보면서 옛날의 어느 때도 떠올려 주었고 됐을까? 몸, 마음, 세상을 세 사람 세 음표에 비교했고 글쓴이가 보행, 걷는다 라는 것은 화음을 들려주는 세 음표에 비유할 이유는 뭡니까? 음표 세 개가 있어야지 하나의 음악이 만들어지지 조화로워지겠는데 화음은 보통 세 개의 음이 겹쳐져 나가면서 조화를 이룬다. 조화. 화음을 들려주는 세 음표는 이것을 의미하는데 보행을 하면 몸과 마음과
세상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화음이 만들어지듯 이상적인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다. 보행을 하면 몸, 마음, 세상이 이상적인 상태 밑에다가 또 씁시다.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걸을 때 천천히 걸을 수도 있고 빨리 걸을 수도 있잖아요. 보행의 리듬은 생각의 리듬을 낳는다. 즉, 보행의 리듬에 따라서 생각의 리듬이 결정이 된다. 걸으면서 생각하고 마음속에 생각이 떠오른다. 풍경 속을 지나가는 일은 생각 속을 지나가는 일의 메아리이면서 자극제이다. 풍경 속에 지나가는 것은 메아리이면서 자극제다. 역시 비유적인 표현이네요. 메아리다. 생각의 메아리다. 생각이 메아리 쳐서 다시 돌아온다. 생각의 자극제다. 어떤 평소 떠오르지 않았던 생각이 떠오르게 해준다. 뭐가? 풍경 속에 지나가는 일. 마음의 보행과 두 발의 보행이 묘하게 어우러진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보행의 리듬은 두 발의 보행이고 두 발의 보행. 걸어가는 것은 생각의 리듬을 낳는 것이다. 마음의 보행을 낳는 것이다. 두 발의 보행이 마음의 보행을 낳는 겁니다. 마음은 풍경이고 풍경은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가는 방법이라고나 할까? 즉, 걸어가면서 마음의 풍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새로운 생각을 해내는 겁니다.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마음이 지나는 풍경의 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떠오른 생각은 마음이 지나는 풍경의 한 부분 일부. 그러면 마음속에 풍경이 지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걸어야 돼. 걸으면 마음에 뭔가 생각이 떠오릅니다. 생각하는 일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기보다는 여기다 이렇게 괄호 뭔가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기보다는 생각하는 일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생산적인 행위다라기보다는 어딘가를 지나가는 일인지도 모르겠다. 어딘가를 지나가는 거다. 지나간다고 뭔가를 만들지는 않으니까. 보행의 역사가 생각의 역사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보행의 역사는 생각의 역사를 이렇게 또 써놓을게요. 구체화하는 겁니다.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두 발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가능하니까.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두 발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것은 가능하다. 오, 여기에선 둘의 차이점, 대조가 쓰여져 있네요. 대조.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세 번째, 보행의 리듬은 풍경을 지나며 생각의 리듬을 갖습니다. 보행의 리듬은 풍경을 지나서 생각의 리듬을 낳습니다. 이렇게 화살표. 길에서 보이는 풍경을 지나가는 보행을 통해서 마음의 풍경이 지나가고 풍경을 지나는 보행을 통해 마음의 풍경이 지나가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성찰하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걸으면 보행을 통해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을 구체화할 수가 있습니다. 걷기라는 행위에 대해서 좀 비유적이고 그 다음에 좀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은 쉬운 글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도 가만하지도 않아. 이런 그런 걸으면 걷는 거지. 걷는 일은 곧 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걷는 것 이꼴
보는 것. 걸으면서 눈 감으면서 걷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보는 게 뭐야? 내 눈앞에 있는 풍경을 볼 수도 있고 내 자신을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도대체 뭘 보느냐는 생각해보자 이거지. 보면서 동시에 본 것에 대해 생각할 수가 있고 새로운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느긋한 관광이다. 걷는 일은 보는 일이고 걷는 일은 느긋한 관광이다. 사색하는 사람,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걷는 일이 특별히 유용한 이유도 그것 때문일 것이다. 그것 때문에서의 요 그의 내용은 뭐예요? 여기 요만큼부터 관광이다. 느긋한 관광이다. 요만큼까지가 그것의 내용이겠네. 걷는 것은 보는 것이고 느긋한 관광이다. 그것 때문에 사색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유용하다. 특별히 쓸모있다. 생각은 뭐 걸으면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여행의 경이 와 여행에서 너무 멋있어. 해방과 정화를 얻자면 세계 한 바퀴를 돌아도 좋겠지만 한 구역을 걸어갔다 와도 좋다. 그냥 딱 동네 한 바퀴만 돌아도 여행의 경의와 해방과 정화를 얻을 수 있다. 굳이 세계 여행을 할 필요는 없다. 한 동네 한 바퀴 도는 거랑 세계 여행이랑 비슷해. 걷는다면 먼 여행도 좋고 가까운 여행도 좋다. 여행이 아니라 몸의 움직임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몸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을 해도 해방과 경의와 정화를 얻을 수 있다. 제자리에서 걸을 수도 있고 안전띠에 묶인 채 전 세계를 돌 수도 있겠지만 보행의 욕구를 만족시키자면 자동차, 배의 움직임은 부족해. 즉, 내 몸을 써야 돼. 써야 돼. 그래서 자, 글쓴이 제자리에서 걸을 거예요? 안전띠에 움직일 거예요? 아니면 천천히 동네 한 바퀴 돌 거예요? 물어보면 그냥 천천히 한 바퀴 돌 거예요. 이 아저씨는 느낌상 러닝머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몸 자체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동차, 배, 비행기의 움직임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몸 자체의 움직임이 필요하니까. 기계가 실어다 주는 걸로는 안 돼. 마음속의 일이 일어나려면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가 필요합니다. 이 문장은 별표. 마음속의 일이 일어나려면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가 필요합니다. 별표. 걷는 일이 모호한 일이면서 그게 의미가 있나? 어디다 써먹나? 면서 동시에 무한히 풍부한 일인 것은 그 때문이다. 걷는 일을 통해서 마음속의 일이 일어납니다. 걷는 일을 통해 무언가 마음속에서 일이 일어나. 보행은 걷는다라는 것은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며 여행인 동시에 목적지입니다. 보행은 수단인 동시에 목적입니다. 여기는 또 빨간색으로 체크할게요. 보행은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며 여행인 동시에 목적지다. 다른 색깔로 체크. 됐을까? 걷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네 번째. 걷기는 몸의 움직임과 눈의 볼거리를 통해 마음을 여행하는 방법입니다. 걷기는 마음을 여행하는 방법입니다. 본 것을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흡수한다. 그래서 여행과 비슷하다. 보행 중에는 몸의 움직임도 있고 눈의 볼거리 풍경도 있어서 마음물에 어머!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보행도 결국은 생산하는 것에
일어나게 됩니다. 구절의 의미, 보행은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며 동시에 목적지입니다. 보행은 수단이며 목적이며 목적지입니다. 이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죠. 걷기는 생각을 하거나 마음을 안정시키는 수단이지만 걷기를 통해 마음의 풍경을 볼 수 있으니까 걷기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다. 생각하고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걷는 수단. 하지만 걷는다라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바라볼 수 있으니까 목적. 걷기는 자기 마음을 여행하는 것이므로 체크. 걷기 자체가 목적지가 될 수가 있다. 됐고, 오른쪽 위로 볼게요. 글쓴이가 걷는 일은 곧 보는 일이다. 걷는 건 보는 거다. 걷기를 할 때 눈을 감고 할 수는 없으니까 걸어가는 동안 끊임없이 이동한다.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풍경이 계속 바뀐다. 풍경이 바뀌면 계속 생각을 이어나간다. 그러니까 걷는다라는 건 보는 거고 보는 일은 생각을 낳는 것이다. 빨간색으로 책. 걷는 일은 보는 일이, 보는 것은 생각을 낳는 것. 글쓴이에게 걷기가 중요합니다. 왜? 걷기는 보는 거예요. 봐야 생각하는 거고. 우리 옆에다 쓸 수 있겠는데, 걷는 일은 곧 보는 일이고, 보는 일은 곧 생각하는 일이다. 보는 것은 곧 뭔가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 더 써놓을 수가 있겠네요. 됐고. 다음 페이지. 걷기의 건강학이라고 나와 있죠. 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옆에 보죠. 걷기는 운동이야, 운동. 걷기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문입니다. 설명문은 무슨 글이에요?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정보 제공하고 끝인가? 아니지. 정보를 통해서 설명문을 쓰는 목적은 글을 읽는 사람들을 이해시키는 게 설명문이지. 걷기라는 운동의 특징, 걷기의 올바른 방법, 운동 시간, 운동 주기, 운동의 절차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서 독자들에게 걷기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데스크. 근데 이런 걸 백날 읽으면 뭐하나 걷기 싫은데 누워있으면 제일 행복하지. 걷기의 건강학. 걷기 운동은 생활 속에서 가장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다. 가장 안전하다. 유산소 운동이다. 걷기 운동은 왜 안전한지 얘기해 줘야 되겠는데 허리, 무릎, 발 등 관절에 무리한 하중을 주지 않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허리, 무릎, 발에 부담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뿐만이 아니라 노약자, 심장병 환자, 비만자에게 좋은 운동입니다. 무리한 하중을 주지 않기 때문에. 또한 장소나 시간, 경제적 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며 특별한 기구가 없어도 누구나 할 수가 있다. 그냥 막말로 스냅바 끌고 나가도 되잖아요. 그냥 제대로 좀 걷고 싶은데 하면 운동화 하나 정도만 있으면 되지.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건 아니다. 주의할 방법이 있다. 유의점이 있다. 조심할 건 있어요. 걷기 운동은 간단하고 쉬워 보이지만 체크. 나름의 방법과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이를 잘 숙지하고 운동해야 된다. 여기에다 왜 체크했을까?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걷기의 방법, 걸을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구나 라고 미리 힌트를 주는 거지. 내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예고해 주는 거죠. 밑에 나와 있는 머릿말, 걷기의 장점.
생활 속에서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이다. 운동 초보 노약자 심장 비만자에게 좋다. 장소나 시간 경제적 여건에 딱히 영향을 받지 않고 특별한 기구가 없어도 가능하다. 자, 살펴봅시다. 다음 단락에서는 무슨 이야기 나오냐? 걷기의 자세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걷기의 올바른 자세와 방법. 걸을 때에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머리를 세운 자세를 유지하며 팔에 무리한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흔들면서 걷는다. 발을 디딜 땐 뒤꿈치가 먼저 닿게 하고 발바닥으로 지면을 차듯이 천천히 전진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어디 있을까? 여기까지 끊으면 걷기의 자세, 그리고 이 뒷부분은 걷는 방법. 뭐든 자세가 중요하죠. 걷기는 속도에 따라서 평보, 속보, 경보로 구분이 됩니다. 걷기를 어떻게 할 거야? 평보, 속보, 경보로 구분을 할 거예요. 종류별로 나눕니다. 분류. 평보는 1시간에 4km, 보폭이 50에서 70cm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고, 속보는 1시간에 6km, 보폭이 80에서 90cm, 경보는 1시간에 8km, 보폭이 100에서 120cm.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평보, 속보, 경보로 갈수록 어떻게? 속도도 늘어나고 또 뭐도 늘어나요? 보폭도 늘어나는구나. 이렇게 체크해 놓을 수가 있겠죠. 걷기 운동을 할 때에는 속보로 걷는 것이 체력 증진이나 심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속보로 걷는 게 체력 증진, 심폐기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1시간에 6km 정도 가는 거, 요건 조금 보면 빨리 걷는 정도 속도지. 걷기는 일주일에 3, 4일, 운동 시간은 40에서 50분 정도로 하고 점차 익숙해지면 속도와 주당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를 평보, 속보, 경보로 종류를 이야기를 해줬죠. 걸을 때에는 속보로 걷고 어디가 있냐? 보폭은 약간 평소보다 넓게 일주일에 3, 4일 40분, 50분 걷기 운동의 방법. 모든 운동이 그렇듯 걷기 운동도 하기 전에 항상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준비 운동에다가 빨간색. 글 쓴 사람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강조해보자 이거지. 준비 운동은 발목, 무릎, 허리, 어깨, 목 등 관절 위주로 하고 관절 위주로 스트레칭과 같은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려주는 운동, 괄호, 스트레칭 이렇게 꾸며주면 되겠네요. 연령이 높거나 체력 수준이 낮은 사람은 처음에는 느린 속도로 점차 빨리 하고 시간을 늘리면서 운동 강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비 운동뿐만이 아니라 뭐라고? 마찬가지로 관절 위주로 체크, 정리 운동도 해 주어야 합니다. 준비 운동하고 준비 운동은 스트레칭이 좋아요. 어쩌고 저쩌고 걷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는 정리 운동까지 해주세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른쪽 위로 올라가 보면 어디 있냐, 여기 꼭 알아두기. 걷기의 속도에 따른 걷기의 구분 한 번만 더 쓸까? 종류별로 나눠놓습니다. 분류. 속도에 따라서 됐고, 주의해야 될 건 이렇게 내려가면서 속도도 빨라지고 보폭도 커집니다. 속보로 걷는 게 제일 좋아요 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걷기 운동도 준비 운동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and 정리 운동도 해주세요.
다음 페이지. 초기 운동 단계에서는 언덕길은 피하는 게 좋아요. 언덕길. 그러면 언덕길은 피하세요라고 하면 일단 또 읽어볼까요?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매연이 심하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 세모. 겨울에는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운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눈길, 빙판길. 시멘트나 아스팔트 위에서 걷기 운동을 하면 충격이 관절에 그대로 전해지므로 운동장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시멘트, 아스팔트, 세모. 그리고 어디는 괜찮아? 운동장은 괜찮아. 심장병이 있는 경우 겨울엔 차가운 공기를 마시면 가슴에 통증을 느낄 수가 있으므로 겨울에 차가운 공기 이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세모 어디가 있냐. 겨울에 차가운 공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실내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여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러닝머신에다가 네모. 앞에 글 쓴 아저씨는 이 얘기 별로 안 좋아할 수 있는데 왜? 걸으면서 풍경을 보면서 생각해야 되는데 러닝머신을 생각할 게 없잖아요. 라고 해서 싫어할 거고 의외로 시험 포인트는 여기지. 겨울에. 윗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고. 초기 운동 단계에서는 실외보다 실내가 좋다. 그건 틀린 얘기지. 그거는 겨울에 한정된 이야기인 거야. 걷기 운동을 해야 할 때에 주의할 점. 걷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선 우선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빨간색 체크.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심장이나 혈관에 이상이 있는 사람에게 무리한 속보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상시에 무릎, 허리를 비롯한 관절 부분에 통증이 있는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많이 차는지, 운동할 때 가슴 주변에 통증이 있는지, 운동하다가 실신한 적이 있는지, 기타 질환이나 정형외과적 관절 삐그덕삐그덕 하는 데가 있는지 살펴보고 빨간색 체크, 자신의 몸 상태를 살펴서 자신에게 적합한 강도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또 화살표 바로 와도 되죠? 자신의 몸 상태를 살핀 후 자신에게 적합한 강도로 운동을 합니다. 걷기 운동의 방법과 걷기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 걷기 운동의 자세, 방법, 순서에 대해서 일단 여기서의 체크할 거는 본문에서는 걷기 운동의 자세, 방법, 순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요것만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고 밑으로 또 내려와 볼게요. 걷기 프로그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 건강에 여러모로 이로운데 요 단락에서는 건강에 이로워요. 어떠한 면에서 건강에 이롭습니까? 첫 번째, 열량을 소비하는 데 좋아. 체중 조절이 목적이라면 길고 느릿한 걷기, 짧고 빠른 달리기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걸 기억하라. 글 쓴 사람이 기억하래. 그럼 중요한 얘기지. 체중 조절이 목적이면 길고 느릿한 걷기. 오래 천천히 걸으래. 자신에게 적합한 속도에 맞춰 장시간 걷는 것이 좋다.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장시간 걷는 것이 좋다. 그 밖에도 규칙적인 걷기는 근육뼈와 같은 관절을 강하고 건강하게 해줍니다. 걷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사이에 우정을 쌓게 하고 정신적, 사회적 활력을 갖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맨 마지막 문장을 왜 넣어놨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꾸준한 걷기의 효과,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근육뼈 강하고 건강하게 해주고요. 정신적, 사회적 활력을 받는데 도움도 줍니다. 됐을까? 위로 올라와서 또 뭐 볼 거 있나 살펴볼게요.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 온통 빨간색이죠. 별표. 항상 모든 글에는 목적이 있지. 걷기에 대해 긍정적이고 걷기의 장점, 방법, 주의할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걷기 운동을 권유하고 걸어보세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걷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보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걷기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했어. 자신의 걷기 경험해 볼 때 이 글의 내용이 도움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패스. 됐나요? 네. 일단 정치. 다 달라 살펴봅시다. 오른쪽. 걷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밑줄. 보도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도시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보도 환경, 걷기 환경, 데이터를 구축해라.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하라. 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주장한다는 이야기인 거고요.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의 종류는 논설문이 되겠군. 논설문은 다짜고짜 주장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적절한 근거를 들어야지. 글쓴이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각 지역의 보행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워크스코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고 있다. 이 미국의 사례가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것이다. 일단 파란색으로 체크, 워크 스코어. 도대체 워크 스코어는 뭡니까? 걷기 점수, 글쓴이의 의도, 워크 스코어, 보행 환경 데이터를 수집해서 수치화, 점수화한 겁니다. 부동산 업계, 언론,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됩니다. 요즘 아파트 같은 거 새로 분양하면 저희 아파트 근처에는 엄청 큰 공원이 있어요. 이런 거 되게 강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빨간색으로 체크. 우리나라도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해야 한다. 주장. 우리 동네는 얼마나 걷기 좋을까? 걷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며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다. 글쓴이는 생각합니다. 걷기라는 것은 쉽고요. 친환경적입니다. 걷기의 긍정적 효과가 여러 매체로 홍보가 되면서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는 도시 사업에서 빠지지 않는 연구 과제로 자리매김을 했는데 니들은 그럴 만한 데이터가 있냐? 이것이. 이에 따라 걷기 국내에서도 건강도시를 목표로 삼아 전국의 여러 도시가 앞다투어 올레길, 둘레길과 같은 산책로를 조성하고 걷기 대회를 개최하며 걷기 좋은 경로를 소개하는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괄호. 왜 많은 도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하기 위해서 산책로 조성하고 걷기 대회도 개최하고 걷기 좋은 경로를 소개하는 서비스도 제공해주고 있다.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끝. 밑으로 나오죠. 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지. 그러나 니들이 그렇게 하지만 정말 제대로 하고 있냐? 이거지. 특수한 목적으로 조성한 산책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동네의 골목길이나 통근 통학로의 보행 환경에 대한 관심은 아직 미미한 듯하다. 그래서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지.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동네의 골목길이나
통근 통학로 보행 환경에 대한 관심이 아직 미미하다. 이것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반면에 외국에서는 어때요? 우리나라와는 다른 외국의 사례를 대조로 가져올 거고, 자신이 사는 동네가 얼마나 걷기 좋은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손쉽게 알아볼 수가 있고, 수치화된 데이터를 실제 도시계획에 적용한 사례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작정하고 산책길 만들지 말고 평소에 원래 있는 길이 산책하기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주어라.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걷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자동차를 생필품으로 여기는 미국에서도 조차라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소개해 줄 거죠. 미국에서조차 근래에는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를 위해 도시 설계를 기존의 운전자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추세입니다. 미국에서도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도시 설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변화시킨다. 보행자 중심. 미국에서는 비만의 위험성이 부각되고, 그렇죠. 이 미국 비만인 사람이랑 우리나라랑 이 급이 달라. 막 한 300kg씩 막 나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되지? 걷기의 운동 효과가 주목받으면서 자연히 오래전부터 걷기 좋은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만의 위험성이 부각이 되고 걷기의 운동 효과가 주목을 받으면서 걷기 좋은 도시 공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공공기관과 민간에서는 지역의 보행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사용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공공기관과 민간이 걷기 좋은 도시 공간을 만드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실제로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서는 시정부 차원에서, 시정부가 공공기관이지, 공공기관 차원에서 가로망, 보도망, 신호등, 횡단보도 등 도시 지리 정보를 수집해서 정보를 공개합니다. 여기엔 가로등이 뭐 몇 미터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도로가 포장도로고 아니면 뭐 흙길이고 잔디밭인데 걸어갈 수가 있고요. 이러한 골목길이 있고요. 뭐 이런 거겠지. 단순히 지도를 공개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편 민간에서는 여기 볼게요. 뭐라고 그랬어? 미국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에서 어쩌고 한다라고 했고, 시정부가, 그러면 민간에서는, 그러네, 글 엄청 잘 쓰고 있어. 공공기관과 민간이 힘쓰고 있어요. 공공기관이 하는 일, 민간에서 하는 일, 이렇게 두고 있는 거. 미국의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는 워크스코어가 거리에 걷기 좋은 정도를 수치화하여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워크스코어는 미국, 영국, 호주를 대상으로 특정 주소지로부터 도시 전체의 범위에 이르는 보행 환경을 0에서 100점으로 점수화해서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하고 측정된 점수를 바탕으로 매년 걷기 좋은 도시의 순위를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기본적으로 워크스코어는 특정 지점과 주변에 위치한 학교, 식당, 상가 등 생활 편의시설의 거리를 측정을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5분 거리에 0.4km 이내에 편의시설이 많을수록 그 지점은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왜? 5분 이내에 편의시설이 많다라는 것은 그
그 시설에 접근하기 쉽다라는 거니까. 장 한번 보러 가려면 걸어갈 수도 있는 동네가 있고 작정하고 차 타고 가야 되는 동네도 있는 거니까 가까운 데 있는 게 좋은 동네래요. 일단 오른쪽으로 위로 올려보면 읽기 중 활동 딱히 할 것 없고요. 다음 페이지. 인구 밀도, 구역의 길이, 교차로 밀도와 같은 보행자 편의성도 점수에 반영이 됩니다. 지점의 점수는 해당 지역 내의 지점이 갖는 점수의 평균으로 환산을 합니다. 이와 같은 워크스코어는 해당 지점이 얼마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해당 지점이 얼마나 자전거 타기에 좋은 환경인지 점수도 있고,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도 산출해서 제공합니다. 그래서 워크스코어는 부동산 업계, 각종 언론, 학계, 시, 정부, 계획 수립 과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괜찮나요? 네. 부동산 업자가 얘기하겠지. 여기 이 동네, 그 집 괜찮죠. 걷기 동네 점수가 90점이 넘어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보행 환경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관심에 뭐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걷는 환경에 대해 관심이 미미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정보도 손쉽게 알아볼 수가 있고 실제 도시계획에 활용하기도 합니다. 걷기에 대해 미국에서, 외국에서는 엄청 관심이 많았다라는데 그럼 걔네들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보행자 중심으로 도시 설계를 바꿔. 걷기 좋은 도시 환경에 대해 연구를 계속해. 데이터를 수집해서 공개해. 미국의 경우 워크스코어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워크스코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구체적 사례, 외국의 사례니까 예시라고 또 쓸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마무리 지으러 가봅시다. 걷기 좋은 동네 만들기는 국내에서 최근 활발히 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만들기, 도시 재생 사업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고 옛날 구동네 구도심 있지. 지금은 사람 살지 않는 막 한 5, 60년 전에 5, 60년 전에 사람 많이 모이던 도시, 그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선 걷기 좋은 동네가 필요하구나. 이를 위해서 현재의 도로 환경을 분석하고 걷기 좋은 보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크, 데이터 구축과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매우 높고 선진화된 정보 기술을 갖추고 있어서 새로운 공간의 지리 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충분하다. 야, 이미 토대는 갖춰져 있는데 왜 안 하니? 좀 해주지 않을래? 최근 몇 년 사이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에 필요한 지리 정보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매핑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체적인 사례죠. 예시. 서울시 도시시설물 관리 커뮤니티 맵은 일반 시민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관리에 대한 정보를 시에서 수집하고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도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외국에서와 같이 걷기 좋은 보도 환경을 조성하려면 빨간색 밑줄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 여기 있어요. 우리가 지닌 기술력과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보도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하고 도시계획에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글쓴이의 주장.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싶나? 좋은 도시를 만들고 싶은가?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도시계획에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기반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어디 봅시다. 됐고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결론 마무리 지을게요. 걷기 좋은 보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 도로 환경, 데이터 구축, 정보 제공은 매우 중요하다. 글 쓰니까 중요하다라고 하면 빨간색이지. 우리나라 보도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도시 계획에 활용해야 한다. 결국에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마지막이지. 도시 계획에 이 데이터를 활용하세요. 데이터 모아놓고 끝이 아니라. 됐을까? 네. 문제 풀러 갑시다. 어디가 있냐? 28페이지 1번. 첫 번째 단락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걸었습니다. 왜? 불안을 떨치려고. 괜찮죠? 걸었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같은 길을? 아니지.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지 한 10년쯤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 어디 있어요? 그렇지. 10년 전 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여기 있지. 4번. 이 길은 도로와 샛길이 합쳐져서 10km 정도입니다. 이런 얘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도로와 샛길이 합쳐져 10km 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도 걷고 쉬기 위해서도 걷습니다. 쉬기 위해서도 걷고 하기 위해서도 걸었습니다. 맞는 얘기지. 1번에 틀린 건 2번. 2번. 걷기의 특성, 생산하지 않는 육체 노동, 무의식적인 행위, 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닌 이 오묘한 두 개 사이의 균형. 그래서 2번의 답은 미묘한 균형. 이거 쓰시면 되겠고, 에이, 그 단어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 있네요. 밑에서 셋째 줄에. 미묘한 균형. 다음 페이지 3번 보러 갈게요. 기억에서 알 수 있는 걷기의 효과로 적절한 것은 기억 어디 있어요? 걸어가면서 뭐 하고 있어? 냉이꽃 보니까 옛날에 놀던 산비탈 생각나고 검은 나비들 보니까 옛날에 어느 때가 떠올랐죠? 옛날에 어느 순간이 떠오릅니다. 3번에 답 몇 번 할 거예요? 그렇지, 5번. 시간을 넘나들며 자유롭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과거로 가기도 하고 미래로 가기도 하고. 다음 옆에 나와 있는 니은. 마음은 풍경이고 보행은 마음의 풍경입니다. 풍경을 보면서 뭔가 마음의 생각을 떠올립니다. 4번에 답 몇 번 할 거예요? 3번. 보행을 한다고 해도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게 불가능하다? 아니야. 보행을 하면 뭔가를 보고서 생각을 해. 그러니까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게 가능해지지. 정답은 5번. 길에서 보이는 풍경을 지나가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풍경이고 이 풍경, 보행은 마음의 풍경을 지나갑니다. 여기 볼게요. 걸으면서 마음속 풍경을 떠올립니다. 마음속 풍경은 뭐겠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지. 보행하면서 생각. 그럼 또 옆에다가 이렇게 쓰자. 마음의 풍경이라고 해놓고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생각. 다음 페이지 5번 보러 갈게요. 네 번째 단락에서의 알 수 있는 글쓴이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걷기는 보는 일이기도 하다. 걷는 건 보는 거다. 그런 얘기 있어요? 있죠. 어디 있어요? 걷는 것은 첫 번째 줄에 있지. 걷는 것은 보는 것이다. 다음 2번. 걷기는 사색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오, 여기 셋째 줄에 있죠. 사색하는 사람에게 걷는 일은 특별히 유용하다. 다음 3번. 보행자는 걸으면서 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 있어요? 여기 있지. 첫째 줄. 보면서 동시에 본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번 괜찮지.
5의 4번. 먼 거리를 걸을 때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아니요.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때에는 여기 한 구역을 걸어 다녀도 좋다. 한 구역만 걸어 다녀도 되지. 꼭 굳이 멀리 여행 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 보행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몸 자체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죠. 몸 자체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얘기지. 틀린 건 4번. 됐을까? 6번 보러 갈게요. 걷는 일을 기억이래요. 기억. 무한히 풍부합니다. 걷는 일은 풍부합니다. 왜? 수단이면서 목적이고 여행이면서 동시에 목적지니까 6번에 답 몇 번 할 거예요? 그렇지. 5번. 몸을 움직이고 보게 하고 마음속에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니까 보행은 무언가를 보는 것이고 이 보는 것은 마음속에 뭔가 일이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괜찮나요? 다음 페이지. 7번. 걷기는 특별한 기구가 없어도 되죠? 별도의 운동 준비, 큰일 날 소리, 준비 운동하라고 빨간색으로 체크해놨는데 7번에 2번. 가장 안전한 유산소 운동 맞고요. 체력 증진, 심폐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장소, 시간, 경제적 여건에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아우 좋았어. 8번. 속도로 구분하면 제일 천천히 걸으면 평보, 조금 빨리 걸으면 속보. 속도 좀 내볼까요? 경보. 아주 잘했어. 다음 페이지. 9번 보러 갈게요. 밑으로 내려오면 걷기 운동으로 적절한 것 몇 번이에요? 누구? 그렇지. 시멘트나 아스팔트 운동장이 좋아. 시멘트 아스팔트는 왜 안 좋을까? 시멘트나 아스팔트가 좋지 않은 이유는 왜 안 좋을까요? 여기. 그렇지. 충격이 관절에 그대로 전달이 되니까. 다음 잘하고 있어. 10번. 장점으로 지금 그렇지. 걷는다고 유연해지는 건 아니죠. 좀 유연한 편이니? 나는 엄청 뻣뻣한데. 뒤에 마지막 문제 지금 풀어주시고 또 확인하도록 할게요. 시작! 걷기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 거 마지막. 걷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자고? 그렇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한 겁니다. 갖가지 근거를 들고 미국의 구체적인 사례로 예시를 해주죠. 1, 2로 볼 때 국내 각 도시들의 관련 사업의 한계. 그래 니네들 뭐 하는 건 참 좋은데 어떻게 없던 길 만들지 말고 있는 길 제대로 잘 정비하고 보도 환경 만들고 어떤지 데이터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니? 평소에 걸어다니는 길에 대해서 정답은 5번. 일상의 보행 환경에 관심을 두지 못하고 있다. 옆에 13번 네 번째 단락을 바탕으로 기억 누구예요? 기억? 걷기 좋은 동네. 걷기 좋은 동네. 횡단보도 간의 간격이 넓다. 그러면 어떻게? 돌아다니기 힘들 것 같은데? 1번 틀리죠.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아. 편의시설 수가 많아야 돼. 보행로가 차량의 위협에서 안전하게, 보행로 안전하게, 보행자 중심으로. 통행 인구수가 적절하고 자전거 타기에도 좋아야 돼. 정답은 1번. 마지막 5번, 14번. 글쓴이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해야 될 게 상관없는 건 누구예요? 2번이죠. 생활 편의시설 확충해라. 이건 아니지. 병원, 관공서, 경찰서, 소방서 뭐 이런 것들, 뭐 문화센터, 도서관 이런 거 많이 만들어라.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건 2번.